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편집으로 만들어진 괴수가 등장하는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He definitely trusts you. George was 7 feet and he weighed 500 pounds. First rule when dealing with hostile animals, remain calm. God damn. What?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램페이지, 광란이라는 뜻이던데 네. 이 영화 개봉 이후에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영상을 잠깐 보니까 네. 정말 도시를 박살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 네. 파괴하던데 직접 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미국 배경, 특히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카고가 부서지는 장면이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되어 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즐기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기에 굉장히 좋고요. 시원한 도시 파괴 영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 동명의 고전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된 인간이 돌연변이 괴물로 변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고릴라, 늑대, 공룡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골라서 건물을 많이 부시면 부실수록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어요. 영화는 게임의 실사판답게 세 마리의 네. 괴수를 모두 출연시켜서 제목 그대로 광란의 어떤 현장을 보여주고요. 이 불법적인 유전자 실험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동물들이 괴수로 변한다 이런 과학적인 설정을 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바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이 드웨인 존슨의 매력도 이 영화에서 함께 만날 수 네.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앙의 원인이 정확하게 영화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이야기의 기승전결이나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점이 아쉽고요. 네. 또 수화로 소통하면서 교감하는 인간과 고릴라의 우정을 그리는 것과 달리 나머지 다른 캐릭터들은 좀 너무 평면적으로 그렸던 점도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만약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극장에서 이 영화 보면 되게 시원한 느낌은 받을 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영화는 개연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 그냥 때려부시니까요. 맞아요. 자, 그런데 기존의 괴수 영화에는 어떤 킹콩, 고질라, 저번에 나눴던 퍼시빌림의 어떤 카이주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종류의 괴물인데 이번 맞아요. 영화에는 전혀 다른 세 종류의 괴물이 등장해서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인 유전자 변형, 유전자 편집 실험으로 네.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에서 이 초반에 보면은 우주에서 불법적으로 이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이 실험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면서 그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지구로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질에 우연하게 노출된 이 고릴라, 늑대, 악어가 갑자기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괴수로 이제 변하는 거고요. 네. 영화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정확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되게 현실성 있는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언급도 실제로 나오고요. 네. 대왕고래와 치타, 가시생쥐, 박쥐 등 각각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유전공학 실험을 했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엄청나게 커진 고릴라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킹콩이 가장 네. 먼저 떠올랐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몸이 작아지는 영화 다운사이징을 다뤘을 때 네. 그때 작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동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킹콩에서는 설정 자체는 좀 이게 영화랑은 달라요. 이번 영화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킹콩에서는 가상의 섬에서 고립된 채 몸집이 자연스럽게 거대하게 진화했다 이런 설정이었고 이번 영화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우선은 킹콩처럼 자연 상태에서 거대한
몸집으로 스스로 진화한다.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아, 왜죠? 네, 이 몸집이 클수록 움직임이 사실 둔해지고 뭐 심장 박동을 유지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이 포유류의 경우에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비효율적이어서 몸집을 이유 없이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번 영화의 그 고릴라는 예고편을 보니까 어떤 액체를 맞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좀 성장해 가는 거로 그려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영화에서 이 고릴라 조지가 이 유전자 네. 변형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룻밤 사이에 1m 이상 키가 커지고 몸무게는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대왕고래 유전자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영화 속에서 하는데요. 이 실제로 지구 생명체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척추 동물이 대왕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실제로도 대왕고래가 빨리 성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왕고래 새끼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 7m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와. 크게 태어나는데 네. 성장 속도 역시도 만만치 않게 빠릅니다. 하루에 이 몸무게가 한 100kg씩 뭐 와. 100kg씩 이상씩 늘어나고요. 네. 또 한 달에 한 1m씩 자라니까 태어난 지 6개월만 지나면 15m 이상으로 와. 커진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정말 대왕고래 유전자를 이용하면 폭풍 성장하는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만들어 봐야지 알겠지만 이 실제로 지금 뭐 독일하고 스웨덴 과학자들이 이 대왕고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는데 최근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 지금까지는 대왕고래를 포함해서 뭐 해양 포유류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집을 키웠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뭐 특히 그 중에서도 대왕고래는 바닷물 속에 영양분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빙하기 이후에 몸집이 커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대왕고래가 큰 몸집을 갖게 된 유전적 진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유전공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이 유전체를 이용해서 램페이지 속에 이 조지처럼 거대 동물을 만들 수도 있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는 네.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해양 포유류와 육상 포유류는 사실 각각의 생체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네. 뭐 커진 몸집을 유지하려면 이 뭐 육상 포유류만의 어떤 특별한 생체 시스템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우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테니까 소화기관의 효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하고요. 또 키가 커지면 바닷속은 이제 같이 이제 중력을 받지만 육지에서는 이렇게 높이로 달라서 이제 중력의 영향을 네. 따로 받기 때문에 몸 안에서도 혈압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을 뭐 여러 개 갖고 있거나 혹은 혈압을 일정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혈압 시스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런 거대 동물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쩐지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앞서 이제 다양한 유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대왕고래는 뭐 크기가 커지고 박쥐는 뭐 날아다니고 네. 근데 가시생쥐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뭔가 괴수와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시생쥐의 유전자를 뭐 이제 주입을 하면 재생 능력을 갖고 뭐 회복력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설정이 나오거든요. 네, 재생 능력 하면 뭐 도마뱀이 떠오르는데 그럼 이 가시 생쥐에게도 재생 능력이 있는 건가요? 네, 뭐 모든 생쥐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시생쥐에게는 실제로 재생력이 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2012년 네이처 논문에서 나온 네이처의 논문에 실린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사는 가시생쥐 2종이 포유류 최초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피부 조직은 다시 살아는 나죠. 새살이 막 돋잖아요. 네. 하지만 이 생쥐는요 피부 조직뿐 아니라 모낭, 땀샘, 가죽, 뭐 심지어 연골까지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가시생쥐가 천적에게 만약에 잡힌다면 네. 자신의 피부 일부를 떼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이 정확히는 도마뱀보다는 사실 도룡뇽하고 비슷한 건데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한번 자르고 나면 이제 뭐 뼈는 생성시키지 못하고 연골이랑 뭐 힘줄만 자라나는 상황인데 네. 도룡뇽은 뭐 연골, 힘줄 말고도 뼈와 근육까지 완전하게 재생시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도룡뇽은 파충류잖아요. 네. 이 아프리카 가시생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포유류 안에는 이제 사실 인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특별한 건데요. 연구진이 이 가시생쥐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게 만약에 뭐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가시생쥐를 포함해서 포유류
CPU 자체가 원래 이 재생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활성화되지 않고 가시생지에게서는 그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간도 비슷한 네.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킨다면 뭐 회복 능력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영화 내용처럼 다양한 동물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유전자 연구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합성하는 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램페이지에 대해서 별점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화 램페이지 별점은 3개입니다. 도시 파괴를 하는 쾌감은 확실하지만 가스 흡입 한 번으로 개수가 된다는 설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영화 램페이지를 통해서 유전 공약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획기적인 주제인 만큼 앞으로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 파괴의 쾌감은 영화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